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물은 아니네요. 모든 경우가 다 예,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오늘 또 김 대리님이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요, 강남에 매각된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빌딩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건물 팔리고 옆 건물 팔려도 이게 다 개별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얼마 올랐다, 금액이 얼마 올랐다라고 하면 보통 건물주분들은 저 건물하고 내 건물하고 다르다. 내 건물은 자식처럼 열심히 키운 건물이고 옆에 건물은 날림으로 지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건물 상태나 모양에 따라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진짜 건물 가격이 올랐는지 좀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김 대리님한테 같은 건물이 매각된 사례를 좀 조사를 해달라. 네. 두 번, 세 번 매각된 사례를 조사해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 올랐다, 내렸다, 평가가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김 대리님이 좀 자료를 좀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강남구에서 이제 한 5개의 건물을 추려서 준비를 했고요. 2번 이상 거래된 건물들로만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역시 강남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강남은 평균적으로 코로나 전에는 10%? 많이 올라가지 한 15% 정도 꾸준히 올라가는 지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뭐 20, 30%, 30, 40% 정도 올라지 않겠냐. 그리고 뭐 코로나 시기 동안 거의 한 100% 정도는 올랐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 생각과 조사한 자료가 맞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논현동 205-5번지 건물입니다. 대로변 건물이네요. 네, 언주역 바로 인근에 있는 건물이고요. 토지 면적이 227평, 연면적이 1454평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합쳐져 있는 노선상업지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 건물입니다. 예, 대로변 코너벨에 있는 건물이고 뭐 지도상을 봤을 때 언주역하고 한 200~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물처럼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건물이 처음에 매각이 됐던 거는 2015년 11월 212억에 거래가 됐는데 그 시점으로 해서 보게 되면 거래가 되기 직전에 이런 형태 네, 그냥 뭐 평범한 건물이네요. 좀 오래된 건물인데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에 15년 11월에 212억에 거래가 돼서 평당가는 9,300만 원 정도에 거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께서 16년 12월에 이제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오, 건물이 이렇게. 새 건물처럼 변했네요. 그래서 이 건물로 약 5년 정도 소유를 하고 계시다가 20년도 10월 달에 317억, 평당가 1억 3,90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 시점으로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그때 리모델링 한 거랑 똑같네요. 네, 이 상태로 이제 2020년 10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또 바로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매각이 됐습니다. 3개월 뒤인 21년 1월 달에 100억이 올라서 32% 정도가 올라서 417억에 거래가 한번 다시 됐고요. 3개월 만에 100억. 네, 맞습니다. 취득로서 이런 건 상관없이 우선 매매 금액 찍힌 게 이제 네, 100억이라는 제로죠. 맞습니다. 또 그로부터 9개월 정도 뒤 21년 10월 달에 550억에 다시 한번 거래가 이거는 133억 정도가 오른 금액이고요. 지금 거래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2015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해서 5년 동안 약 105억 원, 1년 평균으로 잡으면은 한 21억 정도가 매년 꾸준하게 올라간 상태네요. 근데 네, 여기서는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제 용도 비용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우선은 한 그 정도 올라간 거고, 그러고 나서 3개월 동안 100억이 올랐다고요? 그러면 317억에 매입을 해서 417억에 딱 100억 채워서 매각을 3개월 하셨습니다. 만에. 네, 맞습니다. 돈이 돈을 버네 진짜. 그럼 이건 3개월 동안 한 30% 정도가 올른 건데 이거를 1년 평균 내기는 좀 애매한 상태고, 그리고 또 한 번 매각된 게 550억. 550억에 매각된 게 20년도 10월 달에 처음 매각한 거랑 딱 1년 뒤에,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딱 1년 정도를 봤을 때는 약 233억 차이가 1년 만에 보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73%. 와,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금액이 상승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뭐 이것처럼 또 조사한 게 있는 거죠? 두 번째 건물은 논현동 254-27번지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토지 면적은 약 120평 정도, 그리고 연면적은 340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건폐율 49%, 용적률 237%. 뭐 강남에 그냥 무난한. 네, 맞습니다. 그 위치는 어떻게 되죠? 여기 위치를 보여드리자면
이 건물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건물이 82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된 건물이거든요. 82년도처럼 건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리모델링을 한 건가요?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긴 하는데 이분께서 18년도 4월 달에 매입을 하신 후에 처음 거래된 게 18년 4월 달인데 그 매입을 하신 후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21년도 5월 달에 다시 매각한 건물입니다. 처음에 매입하셨을 때는 82억 5천만 원, 평당가 6,900만 원에 매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약 3년 동안 보유하시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3년 뒤에 140억에 1억 1,700만 원에 매각을 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그러면 얼마 정도? 약 57.5억이 올라서 총 70% 정도가 상승한 건물입니다. 3년 만에. 네. 1년으로 치면 19억 정도. 매년 19억씩 이제 금액이 올라.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세금을 계산 안 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 갖고 가는 거는 뭐 세금 뺄 거 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적긴 하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선 등기부서에 나와 있는 것들 알 수 있으니 그 기준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매입 후 3년 정도 시간만 지났을 때 이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준 건물의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건 순전히 이제 지가 상승이 계속 꾸준히 된. 그리고 또 다음 사례.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건물은 청담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토지 면적은 50평, 연면적 139평,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고 건폐율 59%, 용적률 196%의 건물입니다. 그냥 단순히 청담동에 있는 꼬마 빌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준공일자는 이제 21년 12월 6일에 준공이 된 건물이고 위치를 보여드리자면 건물은 깔끔하게 뭐 이쁘게 지었네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처음 거래가 된 날짜가 20년도 6월이거든요. 20년도 6월에 3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가는 7,1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는데 매입하신 분께서 매입 후 신축 공사를 하셨어요. 처음 매입했을 때 당시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아, 그냥 뭐 빌라 같은 거네요. 네. 다가구 주택.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시고 나서 신축 공사를 새로 하시게 됐고 그 건물이 이제 이렇게 공사 중인 건물. 네.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로 준공이 다 되고 나서 신축 건물로 매각을 했을 때 물론 건물가액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매각 금액, 토지 금액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거래 금액은 100억, 평당가는 1억 9,900, 2년 7개월 정도 만에 64억의 수익을 보신 건물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신축 비용을 빼고는 그러면 얼마 정도가 올랐나요? 신축 비용을 예상했을 때는 약 14억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신축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원가는 50억, 2년 반 정도 만에 약 50억의 수익, 100%의 상승률을 보여 2년 그런 건물. 1년으로만 쳤을 때는 17억 정도, 33% 정도가 오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면은 조금 더 남길 수 있고, 네. 근데 신축하지 않고도 아까 그 전 사례처럼 네, 이제 남길 수 있는. 확실히 신축 행위를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사례는 동일하게 청담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여기도 면적은 70평, 연면적은 222평,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이고 건폐율은 49.9, 용적률은 247%. 3종에 꽉 지은 건물. 네,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거래가 된 날짜는 15년 6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사신 분이 건물 지은 거네요? 취득하시고 나서 16년도에 준공이 된 신축을 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그냥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네, 이거를 이제 취득하시고 나서 28억 5천만 원, 평당가 4천만 원에 매입을 하신 분께서 신축 공사를 해서 평당 4천이면 지금은 청담동은 평당 한 1억 5천 정도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새로 짓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매각을 하시는데 19년 1월 달에 67억 6천만 원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당가는 9,500만 원이고 3년 7개월 정도 만에 39억 7천만 원 정도를 수익을 보신 건데 이것도 이제 예상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는 신축 비용 고려했을 때 원가가 약 42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 42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5억 6천만 원, 61%가 상승한 몇 년 만이죠 그러면? 이제 3년 반 정도 만에 1년으로 나눴을 때는 1년에 약 7억 정도.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물은 아니네요. 모든 경우가 다 막 폭발적으로 그렇죠. 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도 이런 건물도 제가 또 조사를 해서 넣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새로 매입하신 분께서 약 2년 반 정도 소유를 하고 계시다가 21년 6월 달에 105억에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신축하지도 않고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매각하신 분께서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매각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1년으로 따지면 약 15억 정도, 2년 반 정도에서 총 차익을 보신 금액은 37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22% 정도가 상승한 건물입니다. 뭐 짓는 것보다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물을 보여드리자면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91평, 연면적은 248평,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건폐율은 59.73%, 그리고 용적률은 197%. 네, 이건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뭐 꽉 차서 지은 건물이고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0월 달에 33억에 거래가 됐던 건물이고요. 저는 평당가가 3,600만 원. 신사동에 3,600. 당시 사진을 보여드리게 된다면 이 건물입니다. 아, 그냥 단층짜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매입을 하시고 2016년 12월에 신축 공사를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19년도 12월에 80억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보여드리자면 깔끔하게 그냥. 네, 이렇게 이제 신축 공사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됐고요. 신축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원가가 약 48억 정도,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약 10년 정도 보유를 해서 32억 정도. 차익을. 네, 1년으로 계산한다면 약 3억 2천만 원. 이것도 뭐 그렇게 크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분께서 매각을 하시고 나서 새로 매수하신 분께서 21년도 4월 달에 다시 재매각을 하셨는데 그때는 96억 재매각을 하셨고요. 그분은 이제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재매각을. 네, 맞습니다. 기간은 이제 1년 4개월 정도, 약 1년 반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보유를 하셨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약 20% 정도 상승률을 가지고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매각이 됐나요? 바로 또 1년 뒤에 뭐 건물은 똑같겠네요. 이 건물로 임차인만 바뀌어서 지금 매각이 됐고요. 22년 4월 달에 156억, 평당 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60억의 차익을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1년 만에. 네, 6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 건물이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면은 이런 자료들을 계속 수집해갖고 금액이 얼마 올랐다라는 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금액 차이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코로나 이전을 이제 20년까지라고 보면 20년까지는 평균적으로 상승률이 약 20% 정도가 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조사한 이 5개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1년부터는 41%, 그리고 22년의 상승률은 67%, 그리고 23년은 아직 한 건밖에는 없지만 7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지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 20% 정도가 코로나 전에는 올랐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40%, 60%, 70%, 그리고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강남 평균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20% 정도쯤 꾸준히 올라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변수로 네. 좀 더 많이 올랐다 볼 수가 있겠네요. 조사하면서 그러면 느낀 점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강남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부분이었고, 또 하나 제가 깨달은 부분은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건물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데 그분들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계시는 것 같다. 지금도 추후 다시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 코로나 때처럼 아니면 그 버금가는 그 정도의 상승률을 또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건물 빌딩 위주로 해서 강남구에 있는 것만 조사를 했는데 이게 야 이거 뭐 강남구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물가가 진짜 많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짜장면 가격도 코로나 전에는 한 6,000원, 7,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던 거를 지금은 대부분 다 만원, 곱빼기도 1,000원만 더 플러스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00원, 2,000원. 그러니까 물가 상승, 그만큼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빌딩 가격도 그렇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강남에 한정해서 재매각된 사례들만 지금 조사를 한 거잖아요. 자료를 조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면 보통 강남에 있는 게 뭐 한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뭐 10년에 한 번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은 많은데 그 건물하고 옆에 건물하고 시점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랐냐 내렸냐 평가하기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현재 있는 건물이 또 매각되고 또 매각되고 매각된 건물이다 보니까 신뢰가 훨씬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또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